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여기서는 보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응? 그래.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현재 분사가 만약에 비동사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리고 과거 분사와 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 시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앞에 우리가 수동에서 배웠다시피 과거 분사와 비동사가 연결됐을 때는 이거 우리가 태를 표현하는 거지, 수동태. 그래서 태의 표현일 수도 쓰인다. 그지? 또 PP 같으면은 만약에 have나 had와 같은 표현과 결합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완료 시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have와 연결되면 현재 완료고, had와 연결되면 과거 완료가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게 되면 현재 분사나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시제를 표현하는데도 쓰이고, 그지? 또 과거 분사 같으면 태를 표현하는데도 사용이 된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시제를 표현하든 태를 표현하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직접 동사의 역할, 그지? 서술의 역할을 하는데 활용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역과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명사를 수식하는, 다시 말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학습하는 게 여기서 목적이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자,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와 그 다음에 진행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능동의 반대 수동, 그리고 진행과 대조되는 완료의 의미가 각각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 어떠한 용법으로 쓰이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적재적소에 쓰려면 무슨 개념부터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을 것 같아? 일단 형용사적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될 거고, 얘들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 형용사적 개념을 안다는 거는 그 수식의 대상이 되는, 형용사의 수식의 대상이 되는 명사가, 뭐 반대로 말하면 분사가 그 꾸미는 말의 앞에 올 것인가 뒤에 올 것인가. 앞에 오면 우리가 그걸 말하고 전치, 그지? 앞에 위치한다고. 앞에서 꾸밀 것인가 혹은 후치, 뒤에 위치한다고, 그지? 후치 수식, 전치 수식,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꾸밀 것인가 혹은 뒤에서 꾸밀 것인가,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구별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물론 독해할 때도 중요하겠지만 영작을 하려면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될지 자기 알아야 되니까, 일단 1차적인 학습 목적은 서술형 내용을 잘 푸는 게 목적이니까, 그제? 그래서 앞에 써야 될 건지 뒤에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들 구별을 하는 어떤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분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표 문항에서 보다시피 recommend라는 이 동사를, 이 동사 원형을 여기 amount라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말 필요 없이 recommend라는 이 동사가 단독으로 써 있지. 현재 분사가 되든 과거 분사가 되든, 이럴 때는 당연히 뭐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에서 쓰는 게 기본이다. 그러나 혼자 쓰이지 않고 2번처럼, 2번에 보면은 여기에 convey는 앞에 있는 words를 이렇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전달하다라. 근데 뭘 전달하느냐 하면 긍정적이거나 유쾌한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단어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현재 분사로 바뀌든 과거 분사로 바뀌든 그 수식하는 말의 어디에 와야 돼? 뒤에 와야 됩니다. 알겠죠? 다른 말이 딸려 나왔을 때는 뒤에 나옵니다. 지 혼자 나왔을 때는 앞에 쓰고, 여기서 우리가 뭐 예외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대체로 앞에 쓰고, 단독이 아닌
다른 표현과 같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때는 뒤에서 이렇게 동사를 꾸민다는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이 개념을 일단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서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능동, 수동 개념입니다. 그지? 능동과 수동 개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 그 태에서 배운 바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능동은 다른 말로 행주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었고, 수동은 다른 말로 그래 당주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행주, 당주, 즉 행동을 하는 말이 주어의 입장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능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당하는 놈, 당하는 대상이 주어의 입장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수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능동, 수동을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능동어 쓰였을 때는 분사를 현재 분사로 표현해야 되고, 과거 분사 개념이 되면은 그거를 수동의 개념이 되면 그거를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해서 이거를 구별해서 쓸 줄 아는 것, 그리고 구별해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아는 것,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대표 문항을 다시 보면 여기에 보면 amount, 양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그지? recommend라는 이 동사 혹은 동사 원형을 amount를 설명하는 말로 바꿔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서 주어 입장에 있는 말은 amount제, amount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현재 분사의 수식을 받든 과거 분사의 수식을 받든 이 분사의 수식을 직접 받는 명사, 분사의 수식을 직접 받는 이 명사가 항상 이 분사의 뭐가 된다고? 의미상 주어가 된다. 알았죠? 분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항상 의미상, 해석상 주어가 된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명사 입장에서 recommend, 추천을 하느냐 받느냐, 자기가 직접 행동을 하는 주어가 되느냐 아니면 그거를 받는, 당하는 주어가 되느냐를 보고 능동, 수동을 구별하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 추천을 받는 입장이지 지가 추천하는 입장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당연히 수동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과거 분사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recommended amount, 권장되는 양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2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words라는 말이 지금 뭐지? convey라는 말을 분사로 바꿔서 수식을 받는 대상이다, 명사다, 그지? 그래서 이 단어가 지가 뭐를 하는 거야? 전달을 하는 거지? 뭘 전달해?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거야. 따라서 words가 의미상 주어인데 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기가 직접 전달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뭘로 바꿔야 돼?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conveying 이라고 바꿔야 되겠지. 맞아? 자, 여기서 자, 복습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면 동사가 다른 기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부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준동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준동사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정사도 있고 세 가지가 있지. 부정사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사와 동명사,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갑자기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동사가 준동사의 역할을 하여 그게 명사의 역할을 하든 형용사의 역할을 하든 어떤 역할을 하든 기본적으로 다른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사와 원래 딸려 나와 있던 표현들 있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convey는 전달하다라는 말은 원래 긍정적이거나 유쾌한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말이 convey의 의미상 목적어제. 이 의미상 목적어였던 말이 convey라는 이 말이 현재 분사나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원래 딸려 있어야 되는 말은 전체적으로 뒤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대로 딸려서 그대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표현이 같이 엮어짐으로써 항상 원래 딸려있던 말들이 다른 표현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대로 원래 동사했을 때처럼 그대로 적어야 된다는 거 있죠? 동사가 준동사로 표현이 바뀌어서 기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동사였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요소들, 동사였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요소들은
그대로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동사했을 때 가지고 있던 기본 요소는 형태가 변한다, 변한다.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변입니다. 형태 불변입니다. 누구만 변하는 거지? 동사 자신만 형태와 기능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 자신만 형태와 기능이 변하는 것이고, 동사했을 때 원래 같이 있던 기본적인 요소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변하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convey라는 말이 동사했을 때 긍정적이거나 그 다음에 혹은 즐거운 생각이나 감정들이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인데, 얘가 여기서처럼 convey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뀐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이 기본적인 요소는 불변이다 이 말이다. 알겠죠?